앞전에 예고했다시피 요 자연수의 분할과 앞에 배웠던 집합의 분할의 차이점은 같은 것을 분할하냐, 다른 것을 분할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 텐데, 서로 다른 종류의, 뭐, 공이라고 할게, 그냥, 공을, 분할한다는 것은 같은 상자에 담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같은 상자에 담는다. 담는다. 왜냐면 상자가 같으면 상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분할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서로 같은 종류예요. 서로 같은 종류의 뭐 밑에 그림에서는 사과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서로 같은 종류의 공을 같은 상자에 담는 경우를 우리가 수학에서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집합의 분할 SNK 우리가 이렇게 분할의 수를 기호로 도입했고 자연수의 분할도 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PNK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P는 파티션의 약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SNK는 서로 다른 것을 분할하는 경우다. PNK는 서로 같은 것을 분할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밑에 생각읽기 보시면 6을 세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모두 한번 써보자 했는데 물론 이제 순서는 이제 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상자가 같기 때문에 뭐 1, 2, 3이나 3의 1이나 이것은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6을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건 바로 P, 6, 3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설명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 경우는 뭐냐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다고 생각해요. 6이란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공 6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은 5, 1, 4, 2, 3, 3밖에 없죠. 오로지 개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이 서로 모두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바로 P, 6, 2로 이렇게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다 해서 기호로서는 P, 6, 3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자, 네 개의 그룹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얘는 기호로는 P64.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죠. P65. 그 다음에 마지막은 P 6개의 그룹, 6개의 대상을 6개의 분할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다. 해서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경우의 수를 PNK로 나타내겠다. 쉽죠? 자, 역시나 공식이 나오겠죠. 공식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서 PN1과 PNN은 당연히 1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SNK, SN1, 그 다음에 SN과 N이 1인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PN1과 PNN도 1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공식을 또 도입해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왼쪽에다 써볼까요? PN2는 얼마이겠냐? 그 다음에 Pn에 n-1은 얼마겠냐? 우리 이런 것도 똑같이 공식화할 수 있는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65다. 하나 적은 숫자죠. 이거는 뭐냐면 자연수 6을 5개 그룹으로 나누려면 무조건 하나는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나 여기서 이때 2는 모두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죠. 순서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6을 5개로 나누는 거는 1, 1, 1, 1, 2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예요. 됩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PN-N-1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히 왜냐면 1, 1, 1, 1,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되겠습니까? 좀 헷갈리는 게 이제 PN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할게. 어떻게 하냐.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그래서 만약에 n이, 짝수이다. 2분이다. 그럼 우리가 n을 어떻게 둘 수 있냐면 2K로 둘 수 있어요. 짝수기 때문에 2의 배수니까. 그러면 얘를 직접 나눌 건데, 두 개 그룹이니까 이렇게 나눠볼게, 직접. 만약에 하나의 그룹에 1이 있다면, 나머지 그룹에는 얼마가 있겠어요? n-1개가 있죠. 합쳐서 n개였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의 그룹에 두 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그룹은 자동으로 n-2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그룹에 3개가 있으면 나머지 그룹은 n-3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그럼 쭉쭉쭉 가다가 이게 중간 지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n값을 2k로 뒀기 때문에 딱 절반까지 가는 시점에 나머지도 k가 될 수밖에 없죠. 합쳐서 n개, 2k니까. 그럼 얘를 넘어서서 여기가 k 플러스 1이면 얘는 k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앞전에 이미 나왔을까라는 거지. 요렇게. 상상이 됩니까? 1, 2, 3, 4 증가하다가 K를 기점으로 다시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 뒤에 쪽은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의 수는 1에서부터 K까지다. 그래서 이때 P, N, E는 얼마가 되냐면 K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N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자, 그럼 짝수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홀수는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 홀수 어떻게 되냐? 자, n이 만약에 아더 넘버일 때, 홀수일 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편의상 홀수를, 뭐, 여러 가지로 둘 수 있는데, 2k 빼기 1로 둘게. 2k 마이너스 1. 그 홀수를 대표하는 일반항이죠. 그러면 이때, 자, 하나의 그룹에 1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그룹에는 역시나 n-1이 될 것이고, 뭐 당연한 얘기죠. 2가 되면은 n-2가 될 것이고, 쭉쭉쭉. 자, 쭉쭉 가다가 하나의 그룹에 k 빼기 1개가 들어가면 나머지 하나는 k개죠. 왜냐면 합쳐서 2k 빼기 1개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의 그룹에 K가 들어가면 나머지에는 K 빼기 1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똑같죠. 두 개의 경우는 같은 걸로 취급하죠. 두 개의 그룹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의 경우는 우리가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이, 결론은 이때는 경우의 수는 1서부터 K 빼기 1까지니까, 이때 P, N, E는 얼마가 되냐면 K-1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표현이 다른데 이것을 또 수학자들이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값은 그냥 홀수든 짝수든 2로 나눈 다음에 소수점 부분을 버린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만약에 k가 5라고 쳐요, 여러분들. k가 5가 되면 이때 n은 9가 되는 거니까 n이 9가 되면은 k 값은 5로 취급되는 거죠. 2k 빼기 1이니까. 그럼 공식대로 하자면 5를 대입하면 4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4. 4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9를 2로 나눈 다음에 소수점을 버린 걸로 취급하면 되죠. 4.5에서 0.5를 버리면 되니까. 흡사 이것은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잘 다루진 않지만 가우스 기호를 연상케 합니다. 되겠습니까? 가우스 기호. 어, 여기서는 뭐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로 우리가 약속하죠. 가우스 기호. 뭐 예를 들어서 가우스 뭐 2.3은 뭐냐면 2.3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최대 정수는 2가 될 것이고 가우스 4.8이라는 것은 뭐냐면 4.8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가장 큰 정수값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가우스 4.8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로테이션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왼쪽 위로 와서 그냥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n을 2로 나눈 다음에 소수점 부분을 버려라. 가우스 2분의 n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pn1은 1, pnn도 1, pn의 n-1도 1, pn의 2는 가우스 2분의 n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면 여러분들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우리 아까 집합의 분할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인 스털링 점화식과 같이 자연수 분할에도 점화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수분할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밑에 가서 절차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먼저 같이 한번 볼게. 자, 예제 4번 보면은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와, 똑같은 공 12개죠.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공 12개면은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3개의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 넣는다. 그럼 12개의 자연수 12개를 3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P12에 3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럼 2번.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빈 상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공을 3개의 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겠다. 그럼 결론은 이것도 어떻게 돼요? 1개의 상자를 이용한다면 P12의 1 더하기 2개의 상자를 쓴다면 P12의 2 더하기 3개 상자 모두 쓴다면 P12의 3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얘도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좀 로테이션이 아까랑 비슷하면은 좀 좋을 텐데, 얘는 우리가 다른 알파벳을 쓰지 않고 P, 그 다음에 최대 3개니까, P3을 아래 첨자 쓰고 괄호 열고 12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P3의 12는 무슨 얘기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되겠죠.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일반화 해드릴까,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 K의, N이다.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P, N을, 여기서 아래 첨자 I를 쓸게요. 그럼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 그럼 PN1, PN2, PN3, 점점점 PNK를 더한 것은 PK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 분할을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문제 4번 한번 각자 해보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번 똑같구나. 똑같은 거면 자연수의 분할이겠구나. 생각하시고, 빈 상자가 없이 3개의 상자 나누는 거니까, P63이라는 거,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이번에는 빈 상자 조건이 없죠. 빈 상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3개니까 P3에 6이다. 이렇게 나타내시고, 굳이 얘를 나열하면 P61 더하기 P62 더하기 P63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자, 다음 32쪽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32쪽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6의 분할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블록이 6개 있다 생각해요. 블록이 6개가 쭉 이렇게 옆으로 있다고 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면 6개의 블록을 그냥 하나로 놔둔 거니까 얘는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P61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끝에 있는 블록을 잘라서 아래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하나를 잘라서 아래쪽에다 붙였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6이라는 자연수를 5와 1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쪼개서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6이라는 자연수를 4와 2로 나누었다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또 하나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나씩 더 낮추면, 이런 그림이 되죠. 얘는 3과 3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얘를 또 하나를 내리면 결론은 뭐냐면, 3개와 2개와 하나니까 3과 2와 1로 분할했다. 그래서 마치 자연수의 분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페러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페러즈 다이어그램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러즈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자연수의 분할의 수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맞습니까? 밑에 가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음, 이 4, 2라는 그림과 2, 2, 1, 1의 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1대1로 우리가 대응을 또 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전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얘기도 우리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왜냐면은 얘는 행이거든요. 행이 이행이죠. 이행. 이행. 그다음에 열은 사열입니다. 사열. 사열. 열. 행렬 다 알죠? 가로 행자, 세로 열자. 근데 얘는 반대로 뭐냐면 행이 4개죠. 사행. 그다음에 열이 몇 개냐면 2개입니다. 이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페러즈 다이어그램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행 사열과 사행 이열. 여기에서의 이행이 여기에서는 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사열이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행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블록의 개수고 사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의 블록에 있는 원소의 최대의 개수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제 5번입니다. 아, 제가 벌써 얘기를 다 해버렸죠. 그래서 예제 5번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65331에 대한 그림은 그냥 그리면 돼요. 65331이니까 6개.
그 다음에 둘은 5개. 3, 3, 1이니까 3개, 그 다음도 3개, 마지막은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페러즈 다이어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고요. 되겠습니까? 이때 행의 개수는 몇 개, 행은 몇 개냐면 5개죠, 지금. 5행. 그 다음에 열은 뭐냐면 6개죠, 최대. 그래서 이제 6열이 있다. 그럼 이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는 이 자연수 분할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서 행의 개수는 5행이죠. 블록의 개수죠. 블록의 개수. 블록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뭐냐면, 하나의 블록에 들어있는 최대 개수다. 최대 한 블록의, 블록 내의 최대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자, 이 람다의 그림에서 첫째 열 요거죠. 둘째 열은 4, 셋째 열 4, 그 다음에 넷째 열은 2, 요렇게 했죠. 이 칸의 개수를 각각 M1, M2, M3라면은 쉽게 말해서 5, 4, 4, 2, 2, 1. 여러분들 이거를 더해보시면 당연히 18이죠. 가로로 더하나 세로로 더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자연수 18의 하나의 분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OK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개념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32쪽이었고, 그 다음에 33쪽에 가면은 이 개념을 이용한 게 이제 문제 5번인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 4, 2, 1이니까 그리면 되죠. 5개. 페러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5, 4, 2, 1. 여기는 4개. 2, 그 다음에 1 그렸고, 이 분할 뮤의 그림에서 전체 칸의 개수는 뮤의 무엇을 나타내냐? 전체 칸의 개수는 뭐예요? 이거 4개, 5, 7개, 10개, 12개. 12개는 처음에 내가 나누고자 했던 전체 자연수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고한 대로 예제 6번은 뭐냐면 이 자연수 분할의 어떤 작은 수로 바꿔가지고 어떤 이제 점화식을 관계를 따질 수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한 예제를 지금 6번을 먼저 도입하고 이 식을 일반화한 게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먼저 설명을 좀 할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세 개의 부분을 갖는 7의 분할해수, 즉, P73의 값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됩니까? 괜찮죠? 자,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자, 옆에 설명을 좀 하면서,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자연수의 분할로 나눌 때, 아까 우리가 스탈린수 유도할 때랑 똑같습니다. 단독으로 분할을 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냐 안 하냐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케이스 1번 단독으로 1이 존재하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1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단독으로 1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더할 겁니다. 그러면 점화식이 나와요. 되죠? 자, 그럼 해봅시다. 단독으로 1이 존재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우선 예시를 든 게 7개니까 7개 중에서 1을 따로 빼면 됩니다. 자, 1 너 먼저 하나 나와. 자, 따로 와. 자, 1 뺐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은 거는? 남은 숫자를 분할하면 되죠. 남은 숫자를 분할. 근데 어떻게 분할하냐면, 무조건 1이 단독으로 있어야 기 때문에 남은 숫자 6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끝나요. 왜 두 개의 그룹이냐? 내가 원하는 건 원래 세 개의 그룹이었는데 이미 1이 단독으로 하나의 블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블록 두 개만 결성해주면 끝나지 않겠냐. 그래서 1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P6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 2번 어떻게 하면 좋아요? 2번. 단독으로 1이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블록의 개수 3개였죠. 자,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자, 7개의 1 중에서 자, 빨리 3개를 착출해서 자, 미리 베이스로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자, 1, 3개 나와서 너 하나씩 미리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1이 미리 여기에 각각 3개의 블록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뭐가 남았어요? 4개 남죠. 4개의 숫자 1을 3개의 그룹으로 분할만 하면은 이 중에는 112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미리 배정한 것에 덮어 씌우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로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페이스트라 그래요. 페이스트. 덮어 씌운다? 붙여 넣는다? 그러면은 112를 여기에 덮어 씌우면 결론적으로 이 분할은 뭐가 되냐면 2, 2, 3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미리 하나 1을 뺐고 내가 새로 분할해서 넣었기 때문에 최소 2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1이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P73은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P62 더하기, 그 다음에 P43이다. 이렇게 해서 P73을 두 개의 분할의 수로 더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 자, PNK를 자, 나누는데, 여기서 6, 2가 된 건 뭐냐면, 미리 하나 뺐기 때문에, N-1이 되고, 역시나, 여기 2가 된 것도 하나의 블록을 뺐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Pn-1, K-1 이렇게 됩니다. 되죠? 더하기. 근데 여기는 왜 갑자기 4가 됐어요, 여러분들? 원래 7이었는데 그룹의 개수, 블록의 개수만큼 빼야 돼요. 왜냐면 1이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Pn-K를 맞죠? 이제 전체 내가 나누고자 하는 그룹의 개수 K로 나눠주면 되겠다 해서 PNK는 Pn-1, K-1 플러스 N-K의 K로 이렇게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 교과서 34쪽의 상단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 식을 뭐라고 하냐면 수분할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수분할 점화식. 그래서 예고 드린 대로 PNK는 하나씩 뺀 거 더하기 Pn-K의 K다. 왜 여기서 K를 뺐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앞서 우리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내용을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역시나 이 n8일 때까지의 자연수 분할의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고, 문제 6번을 이 점화식과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P94를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각자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P94. 자, 그러면은 방금 위에서 했던 그 수분할 점화식을 이용해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바로 위에 있네, 문제에. 근데 문제식이 제시 안 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P94는 어떻게 되냐면, P83 하나씩 뺀 거 더하기, 9에서 4를 빼면 5죠. 얘를 4개 그룹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근데, P83은 기본 공식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를 수분할 점화식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뺀 거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8에서 3을 빼면 5, 그 다음에 분할의 개수 3. 근데 P53이 또 기본 공식에 없어요. 환장하겠죠. 그래서 또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P42 더하기 어떻게 되죠? 5에서 3 빼면 2가 되고 그룹의 개수 3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이제 기본식 쓸 수 있는데, P 사이는 뭐냐면 이게요. 아까 우리가 왼쪽에 써드릴게, 다시. 자, Pn의 2는 어떻게 했냐면, n을 2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 값을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4를 2로 나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뒤에 숫자가 클 수는 없습니다. 두 개를, 2를 세 개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럼 어느 하나가 0이 되는데, 어느 하나가 0이 돼버리면 그것은 분할의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됩니다. 다음, P72도 요 공식을 쓰면은 7을 2로 나누면 3.5니까, 가우스 3.5는 3이죠. 그래서 3과 2를 더하면 이 값은 5가 되고, 그래서 P83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P54는 얼마입니까? 아까 앞에서 Pn의 n-1도 1이라는 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6이다. 즉 자연수 9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6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문제 6번에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은 아까 앞서 예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수 분할 중에서 3, 3 있죠, 3, 3. 6을 3, 3으로 나누면, 페러즈 다이어그램에서 세 칸, 세 칸이니까 이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 이것을 90도 회전하면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맞죠? 회전 이동을 해서는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는 3, 3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뭐냐면 2, 2, 2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합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 아니라 자연수의 분할의 수를 셀 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는 그림으로서는 회전 이동을 하지만 이것은 우선 다른 케이스다. 즉 이거랑 이것은 1대1로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러즈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람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람다 바로 나타냈을 때 어떤 함수 f를 생각해서 이 분할에서 람다 바로 대응하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면은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좀 다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한번 이렇게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페러즈 다이어그램끼리의 어떤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